존경하는 각계 지도자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본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가정연합을 위해 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아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노정에는 만개한 꽃처럼 번영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파도와 같이 산을 이루듯 먹구름을 엄습해 오는 무거운 심정을 갖고 가슴에 안고서 역사를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국가 고위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안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온 선조들처럼 진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일부의 탐욕과 부정, 무책임한 결과로 매우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꽁꽁 얼어붙은 한결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는 하차볼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안개 속에 놓여 있으며 북한은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도입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강경한 태도로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카드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그 제재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의 국내는 분열되었고 국정 운영의 동력이 끊긴 채 어둡고 긴 터널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는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념적 갈등 속에 세대 간의 불통은 여전하며 성장 엔진은 많이 둔화되었고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건강한 국가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마저 매번 좌충우돌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이 건국 이래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서 헬조선이니 삼포시대니 엠포시대니 하는 이 나라 청년들로부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 역시 관가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과 최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이전 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불통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통계들은 현 한국 사회, 대한민국의 위기를 실감케 하는 증거들입니다. 정확한 숫자로 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긍심과 자존감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퇴보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브랜드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어찌 보면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더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들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실제적인 상황들로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일치된 심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결코 이 해결 문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난국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난이 있을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지역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질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대 위에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슬기로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반목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통일을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이 갖고 있는 강한 의지요, 신념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적 역경을 거쳐왔지만 여전히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성취해 가야 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더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공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고루한 관념이나 습관, 태도 등과는 과감히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인구의 정신을 새롭게 재확인하여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청신한 의지와 이상을 펼쳐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화의 상세계 구현을 위해 한평생 헌신적 생애를 사셨던 본연합의 창설자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삶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 총재께서는 무신론을 앞세우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평생을 인류 역사의 최일선에서 수고로운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공산주의 종언의 그 실현을 위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소련을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 통일의 물꼬를 두고 세계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60년대 초부터 전개되어 온 축복 결혼식은 순결교육과 참가중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켰고 종교 간의 첨예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연합 운동과 초종교 평화운동을 전개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엔을 상하 양원으로 재구성하고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국경지대를 평화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21세기 새로운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업적들은 문 총재님이 성화하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방대한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이 위대한 사업은 그칠 날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부인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한 하늘의 올곧은 섭리는 중단 없는 전진 속에 더 위대하게 확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평화국회연연합을 창설하여 각국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이익과 발전을 넘어서 지구촌의 영구적 번영을 위해 상생과 공용의 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 세계를 건설하는 데 성심을 다할 것을 전 세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강하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한 총재께서는 작년 말 미국 연방의사당 케네디 코커스룸에서 올인 해치 상원위원장을 위시한 80여 명의 미국 현역 의원들과 함께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 서울에서는 세계 총회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은 전 세계로 지금 확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효종 세계평화재단을 설립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진 국내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증서 수여식과 더불어서 봉사상 시상식을 하면서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인재 양성 사업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시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과 갈등, 파괴적 현상을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미래 비전을 촉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선악평화상은 세계적인 상이 될 것이며 선악평화상에 주목하는 지구촌 난안 문제에 유엔은 물론 세계 유수 전문기관들이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문 총재와 더불어서 생애의 사업으로 전개해온 사업이 바로 한반도 평화운동입니다. 최근 총재님께서는 한반도 살판선에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할 것을 활발하게 그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해온 155마일 군사분계선 그 주변의 완충지대 대부분을 평화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제시했으며 이것을 중심하고서 인류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시관과 박물관, 교육회장, 더 나아가서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와 베링해협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가교로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하게 되는 이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세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의 한 가족으로 묶어서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국제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총재님 성화 후 만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한 총재님이 주도하는 이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실로방대하며 전문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세계적 활동을 기반으로 본연합은 지난 2016년 8월 희망드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10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예측불허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모두가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해소하고 그런 기대 가운데서 종교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보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한반도 평화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가적 의제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 그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제 가정연합은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의 기간으로 세우고 신종정매 시야 확산, 미래인재 지속 육성, 행복한 가정 공동체 실현, 생활 실천을 통한 종교 문화를 더욱더 확산해 나가며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본연합은 이 정책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연합은 이 정책 수행을 통해 종교적, 사회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 종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230여 개 지부에서 5대 핵심 적적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드림 컨퍼런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근본에 전진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전진대회는 희망드림 컨퍼런스와 함께 전국에서 권역별로 시행될 것이며 나아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이렇게 2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국민 화합 통일의 장으로 확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결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연합만을 위한 종파적인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번영과 안녕 그리고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 원 코리아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모든 희망의 결집이며 굳건한 의지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찍이 문선명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몸과 마음의 일치를 강조하며 양심혁명과 심정혁명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한 마음, 위하고자 하는 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 사회는 결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연합은 양심에 살아 숨쉬는 신종족 메시아 확산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지원과 장학사업, 문화체험, 챌린저 교육 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일원이며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전 국제적인 감각과 세계 시민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 영어 교육과 인성 강화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계에서 대단히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소통 못지않게 가족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본연합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그 발걸음이 보다 더 가볍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전국의 230여 개 시군구 광역시도에서 문화센터를 중심하고 가족 상담치료, 부부학교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옛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세계 유수 종교들이 삶의 근본을 본심의 바탕을 두도록 교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선한 마음이 생활 속에서 발현될 때 비로소 본질적인 행복과 평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될 종교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연합은 사회교도의 앞장서는 선구적 종단들과 오랜 세월 연대하며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종교들이 종파 간의 담을 헐고
더 나아가서 위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종교문화 일치운동을 위해서 기수와 같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본연합의 5대 핵심 정책의 마지막은 한반도 평화 실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정책은 결국 한반도 평화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분단의 그 시작부터 세계 강대국들이 개입해 있었다는 점, 이 점을 깊게 들여다보게 될 때에 세계의 평화와 긴밀한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고찰하는 데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본 여러분,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 실현을 위한 대국민 교육은 물론 세계적인 NGO 그룹과 연대하면서 민간 외교의 소통을 원활히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평화 통일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도의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핵심에는 이념적 반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곳곳에는 자신의 이념만이 최고인 것처럼 자부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화 공산, 더 나아가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성실한 삶으로 행복을 일구어 가려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하나도 온전히 일치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역사의 한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상과 이념을 붙들고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고집과 아집을 세워왔습니다. 그런 결과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선 서로에게 잔혹하리만큼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아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인류의 형국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고 계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문총재님 양 이분이 고르바초프와 김일성 주석에게까지 강조한 하나님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상하신 창조본연의 가치 아래 함께 살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 같이 살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두익사상의 골자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위하고 또 위하며 희생하는 참사랑주의인 하나님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두익사상만이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일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여러분, 이 두익사상을 바탕으로 참사랑을 중심한 하나 되는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이 길을 이미 본연합은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연합 혼자서는 결코 이 과업을 성취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소설 부활을 완성하는데 10년을 쏟았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은, 그가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인간 개개인에 국한된 부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부활,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이룩한 그릇된 사상, 문화, 제도, 정치적 환경에 대한 반성이며 본연의 마음, 본연의 세계로 회귀하자는 일대 혁신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아픔도 우리 스스로가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이 민족은 더욱 명확한 사명의식을 갖고 역사를 가슴에 담고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명쾌한 사명의식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갖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사명의식은 혁신적 사명의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은 침묵이 아닌 외침이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외침은 사회적 정의로 새롭게 부활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른 혁신적 정의를 가지고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입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신종적 메시아 운동을 확산시켜 하늘이 이 민족에게 축복하신 선민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올바른 미래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되며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보다 더 굳건하게 한 발 더 내디뎌야 됩니다. 본심에 기초한 유하는 생활을 통해 심정문화를 확산하고 대립과 반목을 접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출발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통일을, 평화를 열망하는 지도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분열과 갈등은 이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이기주의와 반목되는 개인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적 진실이 숨쉬는 한 우리는 늘 언제나 희망을 안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근본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정연합과 함께 위하는 참사랑으로 원 코리아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반도에 새 희망을 힘차게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만여 명의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을 것입니다. 대단히 희망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